오늘은 백패킹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평일에 2박 3일에 걸쳐 강원도로 백패킹을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다녀온 두 박지는 백패킹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녀오셨을 법한 장소들입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안전한 곳이니 입문자분들 혹은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 가보시기 바랍니다. 첫날 간 백패킹 장소는 민둥산입니다. 민둥산은 억새풀이 장관을 이루며 돌리내가 있는 곳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주차 후에 3.5km 정도를 걸으면 정상에 도착하는데 오르는 길은 대부분 아스팔트 도로가 많아 미끄러지거나 할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머물 곳입니다. 원래는 정상 쪽에서 1박을 하려 했으나 몇몇 백패커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오늘 사용할 텐트는 살레와의 라이트 트랙 2입니다. 살레와는 독일 브랜드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그래도 꽤 인지도가 있죠. 일단 피칭을 하고 난 다음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피칭이 끝났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텐트는 살레와, 독일 살레와의 라이트 트랙 2라는 텐트고요. 알파인 스타일의 공격형 텐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리 텐트고요. 텐트는 굉장히 피칭이 좀 쉬운 편인데 이렇게 X자폴 2개를 치고 이렇게 U자폴을 치면은 텐트는 자립이 됩니다. 팩은 총 10개 박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데크가 팩은 당연히 박으면 안 되고 오징어 팩도 못 박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냥 가이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원래는 이쪽을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겨주고 이쪽 양쪽에 팩질을 하고 반대쪽도 당겨주고 그렇게 피칭을 완료하고 나면 굉장히 강풍에도 잘 버티는 텐트가 되는데요. 테스트 결과 90km/h까지 버티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텐트의 가장 큰 특징은 플라이와 이너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따로따로 피칭할 필요 없이 바로 패킹되어 있는 텐트를 풀은 다음에 그냥 깔아 놓으신 다음에 팩질을 하시고 폴대를 끼우시기만 하면 바로 끝납니다. 아무래도 이 텐트의 용도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비박 상황이나 텐트를 치기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좁은 공간만 있으면 텐트를 피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너와 플라이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부분을 물론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를 해서 그라운드 시트와 이 플라이만 연결을 해서 갖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조는 더블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출입구가 앞쪽밖에 없습니다. 그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름을 제외하고 3계절용으로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텐트는 라이트 트랙 2인 것처럼 2인용 텐트입니다. 이너 기준 이쪽 면은 210 그리고 이쪽 면은 120으로 되어 있어서 그다지 넓은 편은 아니고요. 전체 무게도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전체 무게가 모든 폴대와 팩까지 포함해서 2kg 중반대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이 텐트는 문을 개방하는 게 좀 특이한데요. 자, 이렇게 개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개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개방을 해서 이 출입구를 완전히 연 상태에서 여기 보이는 이 파우치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 손이라서 촬영이 좀 어렵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더 시원한 개방감을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지금처럼 날씨가 쌀쌀할 때는 반드시 이 출입구를 닫아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 위쪽은 그냥 메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문을 닫는다고 해도
이 부분이 아무래도 메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 사용할 때는 좀 춥습니다.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다시 요약해서 말하면 입구에 이런 지퍼가 총 4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렇게 열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열 수도 있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반반씩 열 수도 있고요. 이 텐트의 높이는 가장 높은 부분 기준으로 100cm 정도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높이가 높은 텐트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 텐트를 잘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만 바람에 강한 텐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실제로 아주 강하게 바람이 부는 날 선자령에서 제가 이 텐트를 사용했었는데요. 뭐 쌀레와 칡의 설명처럼 바람은 아주 잘 견뎠습니다. 자, 이제 핫팩을 다시 사용해야 되는 계절이 왔죠. 11월부터는 이 아웃도어 활동을 하실 때 특히나 뭐 등산이나 이렇게 백패킹을 하실 때 핫팩은 꼭 가지고 다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시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두 개씩 꼭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대용량을 갖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 핫팩은 밀봉된 비닐에서 뜯으면 알아서 이렇게 뜨거워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흔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핫팩을 다 쓰시고 나서 아직 이 뜨거운 기운이 남아 있다면은 지퍼백 같은 곳에 넣어서 밀봉을 잘 해주시면은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뜨거운 핫팩을 산소를 차단시켜주면은 뜨거운 열이 식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퍼백에서 열어서 다시 꺼내면 다시 뜨거워지죠. 물론 생명이 완전히 끝난 핫팩은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뜨거운 열이 남았을 때 기준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쓸 때는 이렇게 밀봉해서 보관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대부분 백패킹 시에 여분의 옷을 딥팩에 넣어서 배낭에 넣으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라이백을 사용합니다. 이 제품은 여기 이름이 써 있다시피 아쿠아캐스트의 로그 드라이백이라는 제품이고요. 캐나다의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 생산은 대만 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품이 좋은데 국내에서 좀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일단 소재는 70 데니어로 되어 있고 TPU 코팅과 DWR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 원단에다가 그 폴리우레탄을 한번 입힙니다. 그래서 내구성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방수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DWR이라는 그 쉽게 말해서 방수제를 입힙니다. 결과적으로 2번의 방수가 되기 때문에 뭐 웬만한 상황에서는 젖지 않고요. 일시적인 잠수 상황에서도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여튼 제가 이렇게 우중 테스트나 샤워기로 뿌리고 뭐 별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물이 전혀 새지 않았고 굉장히 깔끔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뭐 이런 박음질 부분 있잖아요. 이런데 심실링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드라이백이 그렇듯이 이 제품 역시 이렇게 롤탑 클로저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리고 체결한 후에는 이 양쪽에 D링이 있습니다. 이렇게 D링이 있어서 배낭이나 이런 데 결속을 하실 수가 있겠죠. 드라이백의 가장 큰 장점은 방수가 잘 된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드라이백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가끔 배낭에 짐이 너무 많아서 다 안 들어갈 경우에 그 안 들어가는 물건들을 이 드라이백에다 넣고 겉에다가 이 D링을 연결해서 매달고 다니곤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이 제품이 방수가 완전히 되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이 안에 있는 제품들이 젖진 않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드라이백이 D팩보다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롤링을 해서 안에 있는 공기를 완전히 빼내기 때문에 좀 더 부피가 작아진 압축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뭐 C2 서밋도 있고 그런 제품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으니 드라이백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구매하시기 전에는 제품 후기를 잘 보시고 최소 30데니아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뭐 물론 이 제품처럼 70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데니아가 올라갈수록 이 원단이 튼튼하고 두껍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드라이백의 무게는 좀 더 무거워집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제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잘 때 입을 수 있는 우모복을 갖고 다니는데요. 제가 오늘 갖고 온 우모복은 이 큐뮬러스의 패딩입니다.
큐뮬러스는 이 폴란드 제품으로 알려져 있고 나름 가성비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꽤 경량인데요. 사실 그렇게 만족스러운 제품은 아닙니다.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이 경량과 기능성을 둘 다 잡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 그런 제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두껍고 필파워 빵빵한 패딩이 따뜻한 게 당연하죠. 결과적으로 이 패딩은 무게도 되게 적게 나가지만 혹한기에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여튼 이 제품은 제가 겨울에는 잘 안 쓰고 늦가을이나 뭐 초겨울 그때까지만 사용을 하는 웅어복입니다. 아까 올라오는 길에 이 김치전과 막걸리를 좀 샀습니다. 저는 백패킹 다닐 때 음식을 사실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비상식량 정도는 가지고 다니는데 그 외에 뭐 화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는다든지 사실 뭐 갖고 다닐 때도 있는데 거의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게 뭐 좋다면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 평소에 식사를 안 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도록 좀 훈련? 뭐 그런 게 좀 단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첫 끼거든요. 그래서 안 먹어도 어느 정도는 버티는 그런 체형을 갖추고 있고 사실 또 뭐 무게가 더 나가기도 하고요. 정말 뭐 배가 고프거나 할 때는 뭐 초콜릿이나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되니까 물론 맛있죠.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데 쓰레기 처분도 좀 곤란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백패커들이 이걸 먹는 이유가 산에서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해 먹거나 또는 이런 음식 먹은 쓰레기들을 그냥 버리거나 뭐 이래서 욕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최대한 이렇게 산에서 음식을 많이 먹거나 하시는 거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음식을 잘못 먹으면 갑작스럽게 배가 아프거나 뭐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백패킹 시에는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되니까요. 사실 저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먹질 않는데 그래도 오늘은 아까 보니까 좀 마시고 싶더라고요. 아쉽게도 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발을 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뭐 컵을 안 가져오려고 안 가져온 건 아니고 깜빡하고 안 갖고 왔는데 제가 물건을 좀 잘 잃어버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안 갖고 온 거고 아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정상으로 올라왔는데 안경이 없더라고요. 제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경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자. 분명히 안경이 떨어졌으면 그걸 누가 주워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결국 다시 산을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차장까지 가는 길에 안경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던 찰나에 차의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안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찾은 건 다행이긴 한데 산을 다시 가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때 2시가 좀 넘었었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하다가 근데 수도권 사는 분들의 경우에 이 강원도까지 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민둥산 1119m인가요? 이 정상을 2번 찍은 거예요. 캠핑이나 백패킹, 뭐 등산을 갈 때 물건을 빼먹지 않으려고 이렇게 리스트를 잘 작성해 놓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 하나둘씩 꼭 빠지는 게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백패킹을 갈 때 최대한 유명한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데크가 깔려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안전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저쪽에 보니까 백패킹 하러 오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쪽으로 오긴 했는데 사실 제가 여태까지 백패킹을 다니면서 거의 사람이 없거나 조금 위험하다 싶은 곳을 많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평일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데는 계기가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 보셨듯이
잣나무 숲에서 백패킹을 하는데 총소리가 마구 들린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그때 상황을 겪고 난 후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와, 이거 내가 취미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안전한 곳을 찾아서 다니려고 합니다. 유명한 산의 경우 일출 시간이 되면 일반 등산객도 오기에 미리 일어나서 박지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7시 10분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리를 끝냈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해가 뜨는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시면 등산객도 보이죠? 이렇게 등산객이 보이는 위치에 있는 데크에는 최대한 빨리 일어나셔서 텐트를 철수하시고 흔적을 지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좀 이른 시간이라서 등산객들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까지 이 민둥산 억새풀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곧 많이 올라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둥산을 생각할 때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돌리네의 존재입니다. 높은 산에 뜬금없이 웬 연못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연못이 아닌 돌리네라는 것이고, 돌리네는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로 인해 오랜 시간에 걸쳐 침식되면서 생긴 구덩이입니다. 멀리서 보면 매우 신비로운 느낌을 주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그냥 작은 연못으로 보입니다. 내비맵은 가급적 2개 이상을 사용하여 크로스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지만 네이버 지도상으로 저는 숲속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늘길 트레킹 코스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이국적인 경치가 많아 많은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특히나 겨울에는 썰매를 타러 오시는 분들이 매우 많죠. 도롱이 연못을 찾아가는 길은 매우 쉬운 편인데 주차장으로부터 쭉 올라오시다가 이렇게 갈래길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시고 마천봉이 써 있는 곳으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면 텐트 피칭하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날 바람이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만약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텐트를 쳐야 한다면 입구를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잡으시고 우선 4곳 모서리에 팩을 모두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폴대를 끼우시고 팩의 위치를 조금씩 수정하시면 됩니다. 속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게 속바지죠. 이 속바지는 무신사에서 판매하는 무신사 히텐다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진짜 꼭 구매하셔도 좋아요. 이거는 제가 보증하는데, 우선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가격은 12,000 얼마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 무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단돈 1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무신사에서 판매하는 무신사 브랜드의 제품 중 그 어떤 것을 구매하셔도 상관이 없고, 이걸 같이 구매하시면 이 제품은 1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입어요. 그만큼 검증된 제품이니까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무릎 보호대를 하시는 경우에도 이 맨살에다 무릎 보호대를 직접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맨살에다 하게 되면 이쪽 뒤쪽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이너를 입으시고 그 위에다가 무릎 보호대를,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은 속건성에 굉장히 가볍고 얇아서 사실 입은지 안 입은지 모를 정도로 그런 편안한 느낌을 주는 제품이니 기회가 되실 때 꼭 구매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제품이 오프라인 스토어에서도 5,000원인가 4,000원인가 그 가격에 특가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추가 구매하려고 매장에 전화를 했었는데 이미 품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색깔이 좀 특이하거나 뭐 흰색 이런 계열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검은색을 구매하길 원했기 때문에 결국 사진 않았지만, 여튼 저는 이 제품이 6개인가 7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100원일 때 사진 못했고 다 정가 주고 샀습니다.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확인하셔서 꼭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이 제품은 100원 행사할 때 반드시 구매해라. 등산이나 백패킹 하실 때 꼭 손톱깎이 하나씩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텐트를 피칭하거나 뭐 배낭을 메거나 혹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손톱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손톱이 깨지면 긁혀가지고 더 크게 깨질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예민한 원단의 옷 같은 경우는 이런 손톱이 걸리면 옷에 스크래치가 쫙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거의 손톱깎이는 매번 챙겨 다니는 편인데 이번 여행에서 빠뜨리고 안 가지고 왔어요. 이게 꼭 잘 가지고 다니다가도 한 번 안 가져왔을 때 꼭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손톱깎이 하나씩은 뭐 이런 파우치에 그냥 짱 박아 두시고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